174쪽 16번으로 갑니다. 자, 요 시그마의 값이 90이라고 할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근데 시그마가 좀 복잡해 보입니다. 안쪽에 시그마가 있고요, 가로 안에 바깥쪽에 또 시그마가 있습니다. 자, 시그마가 두 번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자, 밑에 풀이를 보기 전에 이 시그마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어요. 시그마가 두 개다, 무슨 말이냐 이거죠. 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먼저 가로 안에 걸 먼저 계산하는 거죠. 중괄호가 쳐 있으니까 가로 안쪽을 먼저 계산하는 게 연산 순서입니다. 자, 가로 안에 계산하고 바깥쪽에 또 시그마 계산하라 이건데요. 여기 가로 안쪽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자, 여기 K가 변수입니다. 안쪽 시그마에서는 K가 변수입니다. M은 상수예요. M은 변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 M이 10이라고 그러면 K가 1부터 10까지 바뀐다, 뭐 이런 겁니다. 1부터 M까지 바뀐다 이군요. 따라서 K에다가 1, 2, 3, 4, M까지 넣는 겁니다. 그러면 안쪽은 이렇게 되겠죠. K에 1 넣어보면요, K에 1 넣어보면 1 플러스 M이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숫자겠죠. K에 2 넣어보면 2 플러스 M일 겁니다. 자, 오른쪽 숫자는 M으로 고정되고요, 왼쪽 숫자 K가 바뀌는 겁니다. 3 넣어주면 3 플러스 M 이렇게 되겠네요. 쭉 가서 언제까지 가느냐. 자, 왼쪽 숫자가 M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왼쪽 숫자가 M이 됐고요, 오른쪽 수는 처음부터까지 M이었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 2, 3 해서 M까지 바뀐다 이런 겁니다. 요게 안쪽 시그마예요. 이렇게 계산하라 이겁니다. 항은 총 M개 있겠죠. 1부터 M까지 넣었으니까 항은 총 M개 있는 거고요. 이 상태가 안쪽 시그마고요. 바깥쪽에 이제 다시 또 시그마가 씌워져 있습니다. 시그마, 이제 M을 1부터 N까지 가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가 될까요? 이걸 좀 해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M이 1부터 간다. 안쪽 시그마는요, 자, M과 M, 왼쪽 수 오른쪽 수가 같게 되는 수끼리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M이 1이면 무슨 얘기일까요? M이 1이면 1 플러스 1부터 M이 1이니까 오른쪽 제일 끝에 수를 보면 1 플러스 1까지죠. 다시 말해 하나만 하려는 겁니다. 하나만. 1 플러스 1만 하려는 겁니다. 1 플러스 1. M이 1이라는 뜻은 1 플러스 1만 하라, 한 개만 쓰시오 이런 겁니다. M이 1일 때, M이 1일 때라는 것은 1 플러스 1에서만 끝나는 겁니다.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M이 이제 2가 되겠죠. M이 2일 때는요, 2 플러스 2까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려는 거죠. 자, 1 플러스 1 하고요. 미안합니다. M이 2입니다. 자, M이 2요. 여기 M에다 2를 넣는 거고요. 1 플러스 2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었으니까요, 2 플러스 2인데 M은 2로 고정해 놓고 왼쪽 숫자가 바뀌는데 언제까지 바뀌라고요? 두 좌우가 같을 때까지, M 플러스 M이 될 때까지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 숫자, 요 중괄호입니다. 요게 두 번째 항이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만 더 써볼까요? 세 번째 항은 무슨 말일까요? 3 플러스 3까지 쓰려는 겁니다. 즉 1 플러스 3. 자, 이제 M에다가 3 넣어주는 거죠. M에다 3 넣어주면 1 플러스 3으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 숫자는 2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숫자는 3 플러스 3이 될 텐데 여기서 끝내라 이겁니다. M 되면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쓰는 거죠. 하나 초괄호 3개 이렇게 써주고 끝내는 게 세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서 언제까지 가려는 거냐? n이 될 때까지. n이 됐으니까 n 플러스 n이 될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n. 자, 이쪽이 이제 n이 된 거죠. n으로, 오른쪽 수는 n으로 고정하고요, 왼쪽 수가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2 플러스 n, 그 다음에 3 플러스 n, 이 언제까지 가라고요? 왼쪽 숫자가 쭉 커지다가 오른쪽 수랑 하게 되는 n 플러스 n, 양쪽에 똑같게 되는 숫자가 될 때까지 다 하는 거고요. 여기 안쪽에는 n개가 들어가겠죠. n개. 여기에 n번째 숫자입니다. 첫 번째 숫자 하나, 소괄호 하나, 두 번째 숫자는 소괄호 2개, 세 번째는 소괄호 3개, n번째 숫자는 소괄호 n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것들을 나타내는 게 꽤 많죠.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숫자의 총합을 요 시그마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시그마가 두 개 붙었을 때 의미, 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좀 주의사항 하나 줄까요? 자, 주의사항을 하나 주면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주의를 줍니다. K가 1부터 M까지 바뀌고요. 다시 또 어차피 M이 N까지 바뀐다면 그럼 1부터 N까지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시그마를 두 번 쓰지 말고 시그마를 한 번만 쓰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바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1부터 M이고 다시 M이 1부터 N까지 갔으면 그냥 1부터 N까지 한 번에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시그마 두 개를 시그마 하나로 생각해서 풀 학생들이 있겠어요? 요거랑 같겠죠?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떤 의미가 되는지. K가 바뀝니다. 자, K가 1부터 N까지 바뀌는 거죠. N개의 숫자를 쓰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숫자는 1 플러스 M일 거고요. 두 번째 숫자는 2 플러스 M일 거고요. 세 번째 숫자는 3 플러스 M이 되겠고요. 마지막 숫자는 N 플러스 M이 되겠죠. 자, 요 시그마는 요 숫자를 의미합니다. 요 숫자죠. 위아래가 같을까요? 아니, 요거 시그마 두 개짜리랑 시그마 하나짜리랑 같을까요? 요 값하고 시그마 하나짜리 값하고 시그마 하나짜리 값하고요. 시그마 두 개짜리 값하고 같을까요? 보면 위아래 위에 거는 항이 좀 상당히 많아 보이죠? 밑에 거는 항이 좀 작아 보입니다. 누가 같아요? 같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도 보면 자, 위의 숫자는 n만 결정되면 값이 결정됩니다. n이 결정되면 그죠? n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밑에 값은요 n과 m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완전히 다른 값이죠. 따라서 요거를 이렇게 풀지 않도록 합니다. 시그마 두 개를 시그마 하나로 간단히 풀려고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시그마 두 개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는 알겠는데 시그마 두 개짜리 의미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다 풀어 제낄 수는 없다 이거죠. 좀 간결하게 계산해 볼 텐데 첫 번째 아이디어 자 요거 여기 있죠. m개를 넣은 겁니다. 안쪽 시그마 계산하는 거 안쪽 시그마 계산하는 걸 보면 여기 안쪽 시그마는 요건데요. 개수가 숫자가 소괄호가 몇 개 있다고요? 1부터 m까지 했으니까 소괄호가 m개 있는 겁니다. 자, 그죠? 소괄호가 m개 있는 숫자들의 총 합을 이렇게 늘어 쓰지 말고요. 이걸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게 밑에 식입니다. 자, 여기 요 소괄호 여기 소괄호 얘를 늘어 쓰지 말고요.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자,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시그마가 안으로 파고들겠죠? 시그마가 파고듭니다. 시그마의 성질.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다 쓸까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중간 풀이가 생략되어 있어서 쓰겠습니다. K로 파고들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파고들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M 이렇게 될 겁니다. K가 변수예요. 자, 이거는 뭘까요? 여기 동그라미 친 거. 1부터 M까지니까 1부터 M까지의 자연수입니다. 1부터 M까지의 자연수. 그러면 공식이 있죠? 2분의 M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될 겁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K가 바뀌는 겁니다. M은 바뀌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M이 10이라면 1부터 10까지 이런 겁니다. 1부터 10까지 10을 더하셔. 10, 10, 10,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n이 5였다면 1부터 5까지 5를 더하셔 이런 겁니다. 그러면 m이라는 숫자를 m개 더한 게 되죠. 따라서 m과 m을 곱한 게 됩니다. m의 제곱. 시그마 상수는 위에 있는 숫자끼리랑 여기랑 곱하라고 그랬죠. 이게 공식입니다. m이 m개 있는 겁니다. 따라서 m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게 지금 요 식입니다. 요 식이 자 이런 의미에서 나온 식이에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전개해야 되겠죠. 자, 전개합니다. 전개해 보면 2분의 1로 통분을 하겠죠. 위에 거 전개합니다. m제곱 플러스 m 이고요. 얘는 2분의 1로 통분하면 2m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 분모 2로 쓰면 m제곱 2m제곱 더해서 분모 2로 쓰고요. 3m제곱 오른쪽에 또 하나 m이 있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여기 지금 계산되어 있는데 자, 요게 위에서 보자면 진한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위에서 보자면 여기 요 값 계산한 겁니다. 요 값을 풀었으면은 요건데요. 풀었으면 1 플러스 m부터 2 플러스 m, 3 플러스 m, n 플러스 m까지 계산한 건데 그 계산한 결과는 m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m이 얼마냐에 따라 그 값이 결정될 텐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입니다. 위에 있던 요 체크 표시 요거를 간단히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된다 이군요. 자, 분수 하나로 계산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 할 일, 이제 m 대신에 이제 m이 바뀌기 시작하죠. 자, m이 이제 1부터 n까지 바뀝니다. 1부터 n까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 값이 나올 텐데, 자, 그거 계산할 때 시그마 성질을 쓰면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자, 시그마의 좋은 성질 안으로 파고든다 했죠. 자, 시그마를 첫 번째 값에 집어넣어 보면 얘는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집어넣을 때 2분의 3이라는 개수는 밖으로 빼는 게 좋죠. 시그마 밖으로 2분의 3이라는 곱하기는 밖으로 빼고요. m이 1부터 n까지 갑니다. n까지 m제곱이 되죠. 2분의 3 m제곱인데 2분의 3은 밖으로 뺐습니다. 시그마 밖으로. 그 다음 더하기 두 번째 값 2분의 m에 들어가겠죠. 2분의 m인데 2분의 1은 밖으로 빼고요. 시그마 m이 1부터 n까지 m 이렇게 되네요. 자, 중간식이 생략되어 있어서 풀이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분의 3은 따라다니고요. 2분의 3. 자, 이 값은 뭐가 되죠? 제곱수의 합입니다. 1의 제곱, 2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 합이네요. 제곱수의 합 공식 알고 있죠? 6분의 끝수 n이니까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공식 꼭 기억하세요. 자, 제곱수의 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 다음 가보죠. 더하기, 자, 2분의 1 앞에 있고요. 2분의 3도 아까 썼습니다. 2분의 3 썼고 2분의 1 곱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m이 1부터 n까지 바뀌니까 1, 2, 3, 4, n까지 더한 거죠. 자연수의 합입니다.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됐네요. 조금만 더 계산하면 됩니다. 분수가 두 개 있는데요. 첫 번째 분수가 보면 여기 3 약분하고요. 3, 2 됐네요. 그러면 분모가 4가 되죠. 분모 4. 두 번째 분수도 분모가 4입니다. 그럼 4로 통분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 4로 다 통분돼 있습니다. 다행히. 첫 번째 분수도 2 곱하기 2, 두 번째 분수에서 분모도 2 곱하기 2고요. 분자 쪽을 보면 공통인수가 있어 보이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1 공통인수 묻죠. n 플러스 1은 공통으로 들어있고요. 묶어내면 첫 번째 숫자에는 2n 플러스 1이 남을 거고요. 두 번째 숫자는 곱하기 1이 있는 거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따라서 4분의 하고요. 4분의 n 플러스 1 하고 2n, 2n에 2n이 이자가 잘 안 보이네. 2n 하고 1 플러스 1 했으니까 더하기 2일 거고요. 자, 2가 약분되죠. 2 약분됐고요. 1, 1, 여기 2 이렇게 됐네요. 해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분모는 2가 됐고요. 그 다음 n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도 약분하고 보니까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이 두 개 있습니다. 따라서 제곱 되겠습니다. 그게 이 결과입니다.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왔죠. 중간식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부 생략했습니다. 답만 여기서 딱 써놨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마를 계산해 본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n에 관한 식이 나온 겁니다. 자, 위에서 보자면 진환식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 다 풀었은 값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풀어서 이렇게 아주 복잡한 숫자가 있고요. 얘는 n이 결정되면 그 값이 결정되는 숫자이죠. 이 숫자 n에 따라 결정되는 숫자인데 그 값이 요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체크된 부분과 같은 값이 요거라는 겁니다. 한 번에 간단히 계산됐네요. 자, 여기 계산됐고요. 이제 두 번째 시그마까지 계산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오죠. 자,
두 번째 시그마까지 계산했더니 90이다 이랬죠. 따라서 이 계산 결과, 이게 두 번째 계산한 결과인데 그게 90이다 라고 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n에 관한 방정식이고요. 자, 이 정도로 해놓고 볼까요? n에 관한 방정식이고요. 2로 곱하겠죠. 그러면 n 가로 열고 n 플러스 1의 제곱이 2, 9, 18, 180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푸는 방법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계산하면 되는데, 첫 번째 풀이는 1학년 내용이죠. 이 3차 방정식입니다. n에 관한 3차죠. 좌변이 3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일일이 전개를 하고요. 전개하고 180 넘겨서 내림차순 정리하고요. 그러면 3차식이 나오겠죠. 3차 방정식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겠죠. 3차 인수분해를 하고요. 그 근을 찾으면 됩니다. 그 중에 실수근이 있겠죠. 3차기 때문에 근이 3개인데 그 중에 실수근은 아마 하나 나올 겁니다. 나머지 2개는 허수근이 나올 거예요. 인수분해해서 실수근을 찾아주면 여기에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죠. 전개하고 내림차순 정리하고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실수근을 찾는다 일 텐데,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죠. 이 수열 단원에서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n은 자연수죠. 카운팅 용도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몇 번째까지 갈 거냐라는 카운팅 용도이기 때문에 자연수입니다. 1, 2, 3, 4 자연수라 굳이 이렇게 전개해서 풀지 말고요. 자연수 중에 집어넣어서 180이 되는 수로 그냥 찾아보면 됩니다. 1부터 넣어보는 거죠. n이 1일 때 얼마가 되나, n이 1일 때 넣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 n이 1이면 1 곱하기 n이 1이면 1 더하기 1이니까 2죠. 2의 제곱입니다. 이건 물론 180이 안 되는 건 누구나 알겠네요. n이 2이면 2 곱하기 3의 제곱, 3, 3, 9, 2, 9, 18, 여기도 180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가보는 거죠. n에다가 그냥 1, 2, 3, 4 넣어보고요. 180이 되는 순간을 찾습니다. 그럼 5 넣어보면 될 겁니다. 5 넣어보면 5 곱하기 6의 제곱인데요. 6의 제곱은 36이죠. 36 곱하기 5 해보면 5, 6, 30, 5, 3, 15, 18 딱 나오네요. 이렇게 이 결과가 180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인수분해에서 실수근 3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하고 1, 2, 3, 4 넣어봐서 180이 되는 수를 찾는 것과 비교하면 이게 훨씬 빨라 보입니다. 자, 수열에서는 이게 더 빠를 겁니다. 자연수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n이 5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n이 5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입니다. 자, 설명을 좀 많이 길게 했는데, 시그마 2개짜리, 여기 시그마가 2개 있을 때 어떻게 풀 거냐, 이게 무슨 의미냐를 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시그마 하나짜리로 바꿔서 풀려고 만듭니다. 시그마 2개를 다 살려서 부득이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